네, 거의 모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열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 방금 전 마감한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네. 지금 그 10월부터 네. 미국의 그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시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지난주까지 미국이라든가 세계 증시를 올렸던 IT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기업들 3분기 실적들이 약 85% 정도가 실적이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핵심 기업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그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렇게 올라가려면 월가 입장에서 보면 세제 개관 요 대목이 사실 관심이 됐었거든요. 네. 또 통과 가능성이 높았었죠. 왜냐 10월 달에 미국의 회계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걸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제 개관도 이거 통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월가의 기대감이 높았습니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미국 증시를 끌어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세제 개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원에서 느닷없이 이것을 확정된 건 아닙니다는 2018년에 추진될 것을 2019년에 연기하겠다 하는 네. 이런 입장이 이게 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버텼던 마지막으로 기대를 걷던 그 대목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펀더멘탈 측면, 경기라든가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오늘 그 증시가 장중한 때 한 1%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그렇군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이 우하단에 지금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다우가 지금 나오네요.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는 네. 장중에는 23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세제 개혁안 문제가 지금 그 초미에 관심되고 있는데요. 지금 세제 개혁안이 미국의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채권 시장, 그다음 미국의 외환 시장, 뉴욕 외환 시장이 또 다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기대했던 세제 개혁안이 연기설이 나옴에 따라서 증시도 많이 떨어졌고 달러 가치도 그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재정 정책 쪽에 세제 개혁안이 약화되면 결과로 페드가 추진한 자산 매각 부분이 부각되니까 결과적으로 자산 매각이라는 건 보유자산 처분에서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페드의 자산 매각 부분이 부각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미국의 그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가치라든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서 이 세제 개혁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제 개혁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세제 개혁안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주식뿐만이 아니라 달러 가치 그리고 채권 가격까지 좀 하락을 시키는 걸까요?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인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죠. 네. 그래서 이 대목이 트럼프 정부의 생명,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처럼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동안 그 금리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라든가 이런 그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 정책이 주류가 됐는데 역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오바마 지휘기의 하나가 발보 통화 정책 경기 부양의 우선 대책이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바뀐 것 이것도 오바마 지휘기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정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정책은 항상 두 가지 각도가 있거든요.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재정 수입을 삭감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는 소위 케인스안의 디맨드 총수요 지출 증대 정책 예. 이 측면에서는 자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는 낙후된 도로, 항만, 철도 같은 SOC 즉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자 해서 미국의 이렇게 기업들이든가 이런 데 뒷받침하자 하는 측면이 바로 트럼프한 뉴딜 정책이거든요. 이게 네. 재정 지출 쪽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의 그 성장이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사실 미국도 소득주도의 이렇게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민들의 우리는 세금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는 여기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대폭적으로 감당하는 이게 소득주도의 성장을 다른 각도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이 정책이 바로 핵심적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그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네. 트럼프의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공화당 의원이 그러게요. 반발한단 말이에요. 네.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원과 하원과 결과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고 그다음에 사실 상하원을 같이 이렇게 공화당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결과적으로 공화당 의원이 반발할 때는 이게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은 거냐. 그러면 가뜩이나 기대가 높은 상태에서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뉴욕 이렇게 월가뿐만 아니라 뉴욕의 그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시장에서 영향을 받았고 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그 지금 거품 논쟁이 많은 부동산 부분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방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국의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컴퓨터 그래픽 업체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33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이 2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웃돈 수치인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 엔비디아는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세제개혁안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하락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왜 같은 공화당원끼리 이렇게 세제개혁안을 계속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네. 앞서 말씀같이 미국의 그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은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로 발표하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게 실적들이 거의 변함이 없죠. 네, 근데 주가가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떨어지는 이유는 예. 바로 세제 개혁안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같은 공화당에 소속해 있는 이 트럼프와 같이 속해 있는 공화당의 주도가 돼서 사실상 뭐냐 이 세제 개혁안 트럼프 정부의 핵심을 왜 연기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그만큼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고 누차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이 아니었다면 이틀 전에 8일 날 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그다음에 뉴욕시장 선거 이걸 가지고 선거 결과 가지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설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아시아 순방길에 있으면서 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 그다음에 8일 날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 이런 것이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빠뜨렸는데요. 사실 이것이 오늘 뉴욕 증시에서 또 뉴욕 그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결정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8일 날 시청자 여러분도 잘 이렇게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 요거는 뭐냐 미국에서 보면 가장 이슈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판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 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에서 사실 버지니아, 뉴저지의 주지사가 민주당계가 당선됐고요. 뉴욕 시장에서도 민주당계가 전부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11월 8일이죠. 네. 미국 시간으로 예. 당선되는 시점에 왜 미국 국민들이 물론 미국의 51개 전역은 아닙니다는 예. 가장 핵심적 지역에서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1년 만에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혐오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네. 민주당이 모두 그 승리하는 배경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의 원인 중에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 혐오증이 있었던 배경에 있어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8월 6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 옹호 발언 그때가 뭐냐 버지니아 맞습니다. 참사 사건이거든요. 예, 예. 그때 아마 심층적으로 제가 이 문제가 세제 개혁과 문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발단이 됐거든요. 그때 버지니아의 총기 사건 난사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호주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래 백인 우회 근데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미국의 월가는 뭐냐? 백인이
저소득층의 백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유태계를 비롯해서 뭐냐면 유색 인종들이 주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리 당신이 연임을 위해서 그동안 당신을 뽑아뒀던 오하이오 스테이트 주라든가 아니면 사실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백인 저소득층이 이렇게 사실 그 지지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 경제 실상에 해당되는 이렇게 유색 인종을 무시하냐 하는 그래서 일제히 월가의 금융위라든가 그 다음에 친트럼프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반트럼프적이 아니라 친트럼프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기업인도 이게 반발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것이 뭐냐? 예. 공화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기감이 작용해서 사실 이것이 확정된 게 그래서 11월 8일 날 있었던 요 버지니아 뉴저지사 뉴욕시장 선거의 결과를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지켜봤던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인 우호 발언이 굉장히 역시 미 국민들의 특히 선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확정하다 보니까 자 공화당 의원은 어떠냐 트럼프와 같은 이 정당에 속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운명이 내년 중간 선거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 국민들의 어떤 내면에 깔려 있는 이런 저항감을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주력하고 트럼프 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세제 개혁안 문제에 대해서 연기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세제 개편안이 연기가 될 수 있다. 2019년까지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3대 지수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네. 궁금하신 사항일 겁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뭐 IT 업종 이렇게 나스닥에 속해 있는 업종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는 배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세제 개혁안이 연기되는데 IT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많이 떨어질까? 네. 아까 그래프가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는 이건 장중이고요. 장중에도 굉장히 1% 이상 그렇습니다. 가장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왜 할까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재정 지출 기획 텍스 컷 정책이라면 재정 지출 경기 부양이니까 오히려 다우존스라든가 S&P 지수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는 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냐면 바로 한번 일전에 애플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죠. 예. 바로 이번에 연기되는 것은 법인세 인하 연기거든요. 그럼 뭐냐? 사실은 미국의 IT 기업들은 미국의 법인세가 35%에 대해서 아일랜드라든가 유럽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베이스 쉬프트 어디로냐? 유럽으로 아일랜드로 법인세율이 낮은 부분에 가서 네. 법인세를 뭐 좋은 말로 하면 감세했다, 나쁜 예. 말로 하면 회피했다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 자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의 핵심적인 이런 기업들을 자 해외에 그 보관하고 있는 이러한 현금 같은 거를 미국에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바로 그 세제 개혁안이 추진됐고 그 핵심적인 법인세를 당초에는 35%에서 아일랜드 수준에 육박했끔 15%로 화끈하게 떨어지려고 이렇게 발표했던 분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율돼서 20%까지 이렇게 조율됐지 않습니까? 그럼 20% 조율된다면 자, 애플이라든가 IT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갔던 현금 보유분을 미국으로 송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국으로 송금할 때 뭐냐? 애플이라든가 이런 IT 기업들의 그동안 나스닥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던 것은 해외 보유 현금이 법인세와 함께 미국으로 송금돼서 그 송금대를 자사주 매입으로 쓰지 않겠느냐. 그럼 자사주 매입으로 쓰면 IT 업종들이 미국 기업의 IT 업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기대에서 그다음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의 IT 업종들의 그 주가 또 이렇게 끌어올렸던 간접적 영향이 있었는데요. 자 세제 개혁 안 된다. 법인세나 2019년 연기된다 하면 바로 뭐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IT 업종들의 이런 법인세 인하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보유된 송금을 이렇게 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실망감을 자극해서 사실 그 세제 개혁안이 다우라든가 S&P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나스닥 지수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더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대 지수가 오늘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었던 미국의 증시 거품론 붕괴 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장이 끝나고 나서 벌써부터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거품이 그동안 제기됐고 이걸 통해서 한국경제TV에서 그동안 미국 증시는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10차례 걸쳐서 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의 그루와 그다음에 투자의 그루와 학계 간의 그다음에 학계의 논쟁 이런 각도로 해서 이렇게 10차례 걸쳐서 증시의 거품이 되는 것을 그때그때 상황이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낙관론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품 논쟁이 지속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근데 예. 보통 이제 거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붐 앤드 버스터 이론에서는 사실상 거품이 이렇게 붕괴될 때는 항상 워블링 마켓이 진행되거든요. 네. 워블링 마켓에서는 뭐냐면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땐 떨어지고 하는 이런 그 지수의 변동폭, 주가 지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것이 워블링 마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정 이번 것처럼 세제 개혁안이 연기되겠다. 미국의 월가에서 가장 기대하는 세제 개혁안이 연기되겠다 하는 특정 기회가 됐을 때는 네. 사실 증시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꺼번에 주가가 떨어지는 소위 조정음, 나쁜 말로 하면 거품이 붕괴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2008년도에 사실 미국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그때는 앨런 그린스본이 증시 거품을 잡기 위해서 2014년 이렇게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번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린스본 스쿼트 현상이 돼서 시장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정책 당국에서 거품을 잡기 위해서 올렸는데 시장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거품이 더 조정됐거든요. 근데 거품이 조정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뒤늦은 낙관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식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택시장의 거품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특산 사건의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증시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붐 앤드 버스터에 이르서면 특정 계기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심리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된다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아직까지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는 아직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같이 세제 개혁안이 연기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지금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거품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계기가 있으면 항상 주가가 이렇게 장중에 1% 이상 다우존스 같은 데 230포인트 이상 떨어지다가 다시 쭉 130포인트 올라서 전일 대비해서는 100포인트 떨어지는 워블링 마켓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런 것이 국내 투자자들 지금 낙관론에 심취되어 있는 이러한 국내 투자자들이라든가 특히 증시에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내년도에 전망을 하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렇죠. 많은 점에 네.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실 이틀 전에 치렀던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참패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제 개혁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월가에서는 내년도에 있을 중간 선거로 좀 관심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늘 네. 확실히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간 선거 있고 그다음에 햇수로 4년 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문제 이것을 지난 8일 날 선거 결과 그다음에 이번에 세제 개혁 연기를 통해서 벌써부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전통은 친기업, 친월가 정책을 취한다는 건 잘 아시거든요. 네. 그러면 왜 공화당이 친기업, 친월가 정책을 취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군 프로토크러시, 즉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얼만큼 돈을 많이 뿌렸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정당이 유지하려면 선거를 치려면 결국 자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금을 주는 사람이 뭐냐 하면 왜 친월가, 기업인을 취하냐면 기업가 월가에서 자금을 나오고 그것이 공화당을 유지하는 배경이고 선거 결과의 결판을 작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자, 지난 8월 달에 백인 우호, 본인의 살게 해서 본인의 우호된 백인 저소득층을 발휘하기 위해서 백인 옹호를 방어를 하다 보니까 자, 미국의 기업인가, 미국의 월가는 백인 저소득층이 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을 비롯해서
유색인종들이 주도하거든요. 그러면 백인 우호 발령을 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가장 자금의 원천이 되는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8월 달에 백인 우호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 AMC, 이건 제조업 자문위원단이거든요. AMC. 그다음 SPF, 이건 전략 이렇게 경제 포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네. 전부 유색인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꼭 민감한 시기에 본인 자신을 배제하다 보니까 네. 이걸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맞대응시켰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배경돼서 자 공화당에 자금이 들어오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 또 다음 그 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공화당에서는 정권을 유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되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뒤돌아섰던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안아줘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바마 케어 문제도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퇴색된 상태에서 트럼프 케어로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도든 프랭크법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각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에 그 중간선거에서 사실 본인 자신의 운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월가에서 보면 세제개혁위원과 함께 곧바로 공화당 선거 결과로 이렇게 월가의 관심이 이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시아 순방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또 이렇게 좀 최측근의 러시아 내통설이 좀 나오면서 궁지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행운한지 네. 아니면 국내에 없네요. 불운한지 예. 그거는 뭐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그 아시아의 순방길에 오르면서 사실 그 미국의 그 국익을 위해서 상당 부분은 이렇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그래서 중국이 사실 우리가 2,500억 달러 그래서 한 우리 돈으로 한 260조 원 정도 이렇게 통 큰 그 선물을 갖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면 한 300조 원 정도 해서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 경제적 측면에서 실리를 아시아 순방길에 얻어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아시아 순방길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미국에 돌아가면 굉장히 험난한 이런 앞길이 예정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제개혁안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게 연기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1년 내내 이렇게 시달렸던 것, 트럼프 당선 이후에 1년 내내 시달렸던 것이 아시겠지만 러시아 내통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특검에서 러시아 내통과 관련되어 있는 최측근 세력들이 확실하게 근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스모킹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모킹건.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를 보면 올해 출범한 지 20일 만에 1차 탄핵설에 의해서 올해 7월 달에 백인 우호주의 이거 발행해서 2차 탄핵설인데 벌써 3차 탄핵설이 이렇게 부각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인과 금융인, 공화당에 자금을 지원해 준 사람이 백인 우호 때문에 이탈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매년 1회간 나바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인사 중에서 초반 단계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배너는 이미 물러갔고요. 나바로는 뭐냐? 게리컨 NEC 국가경제위원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가장 옹호하고 이 사람의 손을 치두르면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끌고 가겠다 입장인데 지금 져버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핵심적 인사도 이렇게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예. 대외적으로 보면 아시아 순방길에 이끌어서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네. 사실 G20에서 보면 지금 G20은 G1 플러스 G19으로 바뀐 상태거든요. G1은 뭐냐? 바로 미국이고요. 네. 나머지 국가들은 뭐냐? G20의 나머지 회원국들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트럼프가 소위 로빈슨 크루소처럼 은둔의 왕국처럼 이렇게 내몰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결국 그렇습니다. 뭐든지 일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이든 아니면 뭐든지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사람이 속속 써 떠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대통령을 평가하고 대통령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평가하는 게 선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가 지난 8월에 있었던 버지니아와 뉴저지와 뉴욕시장, 주지사와 시장 선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의 심판을 하는 중간 선거에서 내년도에 치릅니다는 그 선거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4년 후에 있었을 대통령 선거 이로 넘어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내년도 증시 전망을 하는 포럼을 좀 속속들이 열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좀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미국 시장을 본다면 좀 당혹스러운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세계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경기, 한국 경기,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흐트러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그 내년을 앞두고 11월 달에 내년도를 전망하는 각종 포럼들이 국내 그 이렇게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낙관론 일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원래 그렇거든요. 증시 전망할 때는 지금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다음 연도 주가는 낙관적으로 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각종 예측에서는 리센트리 이펙트다. 최근 효과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모습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년도의 전망을 국내 증권사에 내놓는 거 보면 한 3,100, 3,300까지 내놓고 예. 대체로 보면 올해보다는 다 높을 거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간을 이렇게 보면. 근데 이 기관들이 사실 방송을 위해서 1년 전에 예측했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년 전 이맘때쯤에 보면 사실 국내에서 보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터,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 막말 파동, 음담하는 미국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뭐냐? 올해 뒤늦게들 낙관론해서 각종 증시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들이 와서 뭐 뒤늦게 땜방해서 증시를 때우고 있습니다는 그 사람들이 올해 작년 1년 전에 이맘때쯤에 올해 예측한 시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거의 네. 중립이나 내지는 비관적 쪽으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가 나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가가 올라가서 많은 라이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코스닥 이전에 박근혜 전 정부가 뭐냐면 대부분 다 코스피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우량주사 코스피에 속해 있는 사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홀대되고 코스닥이 홀대됐는데요. 오랜만에 코스닥을 위주로 해서 지금 국민연금도 코스닥을 사겠다 아니면 감독당국 금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또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 서로 일치가 돼서 코스닥을 끌어올리겠다 하는 입장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책 모습이 잘 되려면 항상 균형감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든지 사회 현상은 커먼센스,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자,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퍼해서 주가가 낮을 때는 저퍼해서 주가 상승을 촉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현 상승만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낮을 때 저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여기에다가 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투자자분한테 좀 신중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펀더멘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신중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그때는 퍼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높아지니까 그때는 뭐냐 투자자분한테 낮았을 땐 저퍼 때문에 올랐는데 그때는 뭐냐 또 뭐 무슨 이유인지 퍼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미래 가치가 좋다 하니까 또 땜방을 해가지고 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정보가 부족한 라이언 투자자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랬죠. 이렇게 많이 손실을 대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항상 이렇게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너무 안 좋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 너무 과일 때는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그런 모습에서 하나의 변곡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고객이라든가 이런 시각을 하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 1년 전에 올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했던 것이 사실상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자분한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론을 이렇게 균형된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마 고객을 중시하는 금융사들이 지속 가능한 영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찌됐는 일인지 1년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올해 장세에서 또 내년도에는 3,100, 3,300까지 예측하는 기간이 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의 신중을 이렇게
기울 그래요. 것을 공영방송인 한국경제TV 입장에서 이렇게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전 마감한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긴급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